안녕하세요. 로마는 어떻게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가 되었다가 결국 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하고 복잡한 역사의 실타래 속에서 바로 정치라는 키워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로마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로마에 가보면 길바닥 맨홀 뚜껑에서부터 오래된 건물까지 SPQR이라는 글자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뭘까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바로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라는 뜻의 라틴어 약자입니다. 귀족을 대표하는 원로원과 일반 시민, 이 둘이 함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 야, 이 네 글자야말로 로마가 꿈꿨던 정치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의 정치사를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공화정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오히려 어떻게 위기를 불렀는지, 또 그 혼돈을 잠재운 제국의 등장과 평화의 시대, 그리고 제국이 결국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제국의 종교가 되었는지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로마 하면 공화정을 떠올리지만 사실 로마의 시작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왕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기원전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세웁니다. 로마 공화정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권력의 분산. 오늘날의 행정부 수반 같은 집정관을 2명이나 둬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귀족들의 회의체인 원로원,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회가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했죠. 절대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화정이 시작되긴 했는데 초반에는 모든 권력을 소수의 귀족 가문, 즉 파트리키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자 다수를 차지하는 평민들, 플레부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특히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로마 군대의 핵심으로 싸우면서 아니 나라를 지키는 건 우린데 왜 권리는 너희만 갖느냐? 우리도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 공화정의 역사는 사실상 이 귀족과 평민의 아주 길고 치열한 다툼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민들의 이 끈질긴 투쟁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 과정을 좀 보세요. 첫 단계로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호민관이라는 자리가 생겨서 귀족들의 결정에 안 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엔 귀족들이 자기들 맘대로 법을 해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2명 중 1명은 무조건 평민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침내 평민회에서 결정한 것이 원로원의 허락 없이도 법이 되면서 법적으로는 귀족과 평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이렇게 귀족과 평민이 힘을 합치게 되면서 로마는 펄펄 날기 시작해요. 지중해 세계의 최강자가 되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이 로마 공화정을 뿌리부터 흔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복전쟁에서 이기면서 귀족들은 어마어마한 땅과 전쟁 프로, 즉 노예를 손에 넣게 돼요. 그리고 이 공짜나 다름없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은 엄청나게 쌌겠죠. 결국 자기 땅을 일구던 평범한 농민들은 경쟁에서 밀려서 땅을 헐값에 팔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로마 사회가 극심한 빈부격차로 쪼개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사회가 무너지기 직전 이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용감한 개혁가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평민들의 편에 섰던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내 땅 한 뼘 없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이 한마디에 당시의 비극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 가족은 굶고 있고 내 땅은 귀족들의 대농장에 헐값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들끓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는 귀족들이 너무 많이 가진 땅을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아주 과감한 토지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했고 결국 개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라쿠스 형제는 둘 다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죠.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데요.
로마 공화정이 이제는 대화와 타협 같은 정치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로마는 100년 동안 피로 피를 씻는 내전의 시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길고 끔찍했던 내전의 혼돈을 끝내기 위해 로마는 아주 큰 대가를 치릅니다. 바로 공화정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 제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공화정 말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력한 장군들이 이제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자기 개인 군대를 이끌고 권력 다툼을 벌였거든요. 처음에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치는 삼두 정치가 있었지만 금방 깨졌고요.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에는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오스 등과 함께 2차 삼두 정치를 열었지만 이들 역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뤘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악티움의 전에서 경쟁자들을 모두 꺾은 옥타비아누스였죠. 여기서 옥타비아누스의 진짜 정치적인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모든 권력을 장악했지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을 프린캡스, 즉 시민들 중 첫 번째 사람이라고 아주 겸손하게 불렀습니다. 공화정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회복시킨 구원자처럼 행동한 거죠. 원로원은 이런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바쳤고 그는 겉으로는 공화정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인 모든 권력을 가진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드디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시대가 열립니다. 무려 200년 동안 로마는 지긋지긋한 내전 없이 안정과 번영을 누렸고 영토는 역사상 가장 넓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시민 모두가 참여하던 복잡한 공화정을 끝내고 강력한 황제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자, 네 번째 장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평화, 영원한 제국은 없었죠. 200년의 눈부신 영광이 지나간 뒤 이 거대했던 제국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3세기는 3세기의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황제를 세웠다가 죽였다가 하는 군인 황제 시대였는데요. 50년 동안 20명이 넘는 황제가 갈아치워졌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을 리가 없겠죠. 팍스 로마나와는 정반대로 끊임없는 내전과 이민족의 침략, 경제 파탄으로 제국은 말 그대로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더 이상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국을 동서남북 4개로 쪼개서 4명의 황제가 나누어 다스리는 테트라키, 즉 4분할 통치라는 아주 파격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필사적인 노력으로도 이미 기울어가는 제국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예 수도를 동쪽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버렸고 결국 395년에는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영원히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476년 게르만족 용병대장에게 마지막 서로마 황제가 쫓겨나면서 1000년을 이어온 서로마 제국은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정치적 시스템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는 제국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아서 서양 문명의 새로운 기둥이 될 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입니다. 크리스트교와 로마 제국의 관계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처음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끔찍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부터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좋다고 선포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불과 수십 년 뒤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한때 그렇게 박해했던 크리스트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공식 종교, 즉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 그림은 정말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크리스트교의 여러 교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주재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황제가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교회는 제국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중심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공화정이라는 이상으로 시작해서 제국의 영광을 누리고 결국 분열과 쇠퇴로 막을 내린 로마의 거대한 정치 드라마를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극심한 불평등이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통해 똑똑히 볼 수 있었죠. 여러분은 이 1000년이 넘는 로마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경고와 교훈을 발견하셨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